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4 수능 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2회입니다. 2-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 여러분, 이 비디오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빅스타의 제품 디자이너 캐리 폴턴입니다. 2024년까지 모든 빅스타 신발은 최소한 50%의 재활용 제조 폐기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빅스타의 역사상 가장 높은 재활용 재료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나요? 여러분은 낭비를 없애기 위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 더 이상 신지 않을 신발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버리는 대신에 여러분의 오래된 신발을 근처의 빅스타 상점으로 가져오세요. 저희는 그것들을 재활용하고 여러분은 신발장에 여유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재활용 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글 2-1의 소재는 재활용을 위한 신발 기부입니다. 재활용을 위해 신지 않을 신발을 가까운 매장으로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신지 않을 신발의 기부를 요청하려고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아야, 무슨 일 있어? 약간 불안해 보이는구나. 내 아빠 우리 학교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에 대한 클레어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학 박람회를 위해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니? 클레어와 저는 물병 로켓을 만들어서 박람회에서 발사할 거예요. 재미있겠구나. 하지만 문제는 과학 박람회가 내일인데 아직도 클레어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진정하렴. 다 괜찮을 거야. 아빠, 제 생각에는 우리는 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클레어가 답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이메일을 기다리지 말고 전화하는 게 어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있잖니, 미야. 가끔 전화통화가 이메일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단다. 특히 긴급한 일에는 말이야.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요. 이글 2-2의 소재는 이메일과 전화통화입니다. 학교 과학 박람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클레어의 이메일을 기다리는 딸에게 남자는 이메일을 기다리지 말고 전화해보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하며 긴급한 일에는 전화통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긴급한 일에는 이메일보다 전화통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선생님 축하합니다. 지난 뉴욕에서의 쇼는 정말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 아름다운 작품들 좀 보세요. 이것들은 밀라노에서 열리는 당신의 다음 쇼에 가져올 것들인가 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들이 오늘 사진을 찍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제 사진을 통해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 작품들을 디자인했을 때 저는 한복이 멋있을 뿐만 아니라 편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바랐어요. 그럼 제게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한국 전통 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찍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기차기나 널뛰기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사진 속 모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다른 셔터 속도를 사용할 것입니다. 완벽할 것 같아요. 빨리 사진을 보고 싶어요. 이글 2-3의 소재는 한복과 한국 전통 문화입니다. 남자는 뉴욕에서 쇼를 마치고 돌아와 새 한복 작품을 만들었고
새로운 한복을 어떤 주제로 사진을 찍은 것인지에 대해 사진작가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번 사진작가와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뭐 하는 거야? 달리기 동호회를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있어. 우리는 다음 달에 특별한 행사를 할 거야. 그것은 플로깅 챌린지야. 맨 위에 내가 그린 플로깅 챌린지 현수막이 보여.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는 플로깅이 뭔지도 몰라. 그것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야. 조깅하는 길에 보이는 어떤 쓰레기든 그저 멈춰서 줍기만 하면 돼. 내가 그린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여자아이가 보이니? 아, 보여. 그녀는 플로깅 중이구나. 그리고 또 쓰레기를 줍고 있는 남자아이도 보여. 맞아. 오른쪽에 빈 쓰레기통이 보이니? 조깅을 한 후에 그들은 이것과 같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거야. 대단하군. 플로깅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좋구나. 맞아. 그래서 나는 쓰레기통에 지구 기호를 그렸어. 너의 포스터는 정말 좋아 보여. 그리고 이제 나도 플로깅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어. 그래야 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이글 2-4의 소재는 플로깅입니다. 대화에서 쓰레기통에 지구 기호를 그렸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그림에서 쓰레기통에는 손으로 봤던 새싹 그림이 그려져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갈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올리버, 어떻게 지내? 안녕 제니, 잘 지내, 고마워. 오, 너의 새 반려견 베일리는 어때? 그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계속 먹이 그릇을 엎어. 오, 그거 정말 지저분하겠다. 다른 먹이나 그릇을 시도해봤니? 하지만 그릇이나 먹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그 녀석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지난 월요일 그 녀석을 수의사에게 데려갔어. 그래, 수의사가 뭐라고 했니? 수의사 말이 베일리는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이고 그 녀석의 행동은 병 때문이 아니라 훈련이 부족해서인 것 같대. 아마도 수의사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좋은 반려견 훈련사를 알아.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원하니?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당장 그에게 전화해야겠어. 이글 2-5번의 소재는 문제 행동을 하는 반려견입니다. 여자가 계속 먹이 그릇을 엎는 반려견을 수의사에게 데려갔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자. 남자가 좋은 반려견 훈련사를 알고 있는데 그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냐고 물었고 여자는 고맙다면서 당장 그 반려견 훈련사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갈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반려견 훈련사에게 전화하기입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초밥을 포장 주문하고 싶어요. 네,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점심 세트가 있나요? 네, 2개의 다른 세트가 있는데 각각 초밥이 8개씩 들어있어요. 특제 세트는 15달러, 일반 세트는 10달러입니다. 그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특제 세트에는 간장구이 치킨과 샐러드가 함께 나와요. 알겠습니다. 특제 2세트로 하겠어요. 네, 고객 회원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오늘 5달러를 할인해드립니다. 좋아요, 가입하겠어요.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저는 존 스미스고 번호는 012-523-2238입니다. 됐습니다. 결제를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하신 건 10여 분 뒤에 준비될 겁니다.
이 글 2-6의 소재는 초밥 점심 세트 구매입니다. 남자는 15달러짜리 특제 세트를 2개를 주문했고 총 30달러에서 고객 회원으로 가입하여 5달러를 할인받았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4번 25달러입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약속 시간보다 늦는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쌤, 음식점에는 도착했니? 안녕 리타? 알렉스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오는 중이니? 미안해, 30분 정도 늦을 거야. 오, 아직도 실험실에서 과학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니? 아니, 늦지 않으려고 30분 전에 출발했어. 그럼 어디 있는 거야?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거니? 아니, 차가 길 한복판에서 고장났어. 엔진이 그냥 갑자기 멈췄어. 오, 이런. 너는 괜찮은 거지? 응, 다행히 차를 길가에 댈 수 있었어. 다행이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맞아. 차를 견인시킨 다음 거기까지 택시를 타려고 해. 어쨌든 나 없이 먼저 저녁 식사를 시작해. 알았어. 곧 보자. 이 글 2-7의 소재는 자동차 고장입니다. 여자는 차가 길 한복판에서 고장이 났고 차를 견인시킨 후에 약속 장소에 가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약속 시간보다 늦는 이유는 1번 차가 고장나서입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돌핀 스윙 스쿨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토미를 수영 수업에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아이는 6살이니 지금이 적당한 때예요. 그런데 오늘 집에 오는 길에 이 전단을 받았어요. 최근에 문을 연 새 수영학교에 대한 거예요. 오, 어디 봅시다. 돌핀 수영학교라. 메이플거리 쇼핑몰 바로 길 건너에 있네요. 네, 근처에요. 4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수영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정말 넓어 보이네요. 2개의 아동용 풀이 있고 올림픽 규격의 풀까지 있어요. 와, 꽤 크네요. 그리고 봐요.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학생이군요. 그건 토미한테 정말 좋을 거예요. 물론이죠. 아이가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전화해서 세부사항을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요? 좋아요. 이 글 2-8번의 소재는 돌핀 수영학교입니다. 위치 이야기 나왔죠. Located on Maple Street right across from the shopping mall이라고 했습니다. 수업 대상 연령 얘기 나왔죠. Aged 4 to 12 years라고 했죠. 수영장 규모도 나왔습니다. Have 2 kids pools and even an Olympic-sized swimming pool이라고 했죠. 교사 1인당 최대 학생 수도 나왔습니다. A maximum number of 4 students라고 했죠. 다 언급됐는데 3번 수업료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번 문제입니다. 빅토리아 온라인 아트 아카데미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온라인 아트 아카데미의 에릭 화이트라고 합니다. 저희는 미술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심화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다양한 미술사 강좌를 제공합니다. 이번 달 강좌 주제는 삶 속의 아름다움이며 당대 가장 혁신적인 디자이너였던 윌리엄 모리스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희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전문가 강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나중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 노트와 슬라이드 사본, 추가 학습 자료를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익 그룹에 참여하여 강좌에 등록한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강좌 수강료는 $50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 2-9번의 소재는 온라인 미술사 강좌입니다. 매주 화요일 2시에 웹사이트에서 전문가 강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매주 수요일마다 전문가 강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등록할 강좌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박헬리 뭘 보고 있니? 다음 학기 대학 IT센터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강좌 목록이야. 하나 들을까 생각하고 있어. 너도 나랑 같이 들을래? 그래, 그거 좋을 것 같다. 어떤 걸 들을까? 글쎄, 나는 이 초보자 강좌는 듣고 싶지 않아. 그건 아마 이론을 다룰 거고 나는 실용적인 것을 배우고 싶어. 나도 그래.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학기 앱 개발에 관한 강좌를 들었으니까 그것에 관한 또 다른 강좌를 들을 필요는 없어. 물론이지. 난 $100 넘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두 개로 좁혀진다. 오, 난 이미 화요일마다 하는 중국어 회화 수업에 등록했어. 그러면 내가 같은 날 컴퓨터 수업을 듣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맞아. 그래서 너만 괜찮다면 이걸 듣는 게 어떨까? 나는 좋아. 그것은 틀림없이 재미있고 유용할 거야. 그래, 지금 그것으로 등록하자. 이글 2-10의 소재는 컴퓨터 강좌 신청입니다. 두 사람은 초보자 강좌가 아니고 앱 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면서 수업료가 $100를 넘지 않고 화요일에는 수업이 없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등록할 강좌는 2번입니다. 따라서 2-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점심 식사하러 여기 왔었는데요. 앉았던 의자에 재킷을 두고 간 것 같습니다. 오, 혹시 금색 로고가 있는 검은색 재킷인가요? 네, 그거예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나가느라 챙기는 것을 잊었어요. 다행히 한 종업원이 발견했어요. 제가 그것을 갖다 드릴게요. 이글 2-11번의 소재는 식당에 두고 간 옷입니다. 남자가 1시간 전 식사를 했던 음식점에 다시 가서 재킷을 그곳에 놓고 간 것 같다고 말하자 여자가 금색 로고가 있는 검은색 재킷인지 물었고 남자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Luckily a server found it. Let me go get it for you 입니다. 따라서 2-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있는 모기 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나도 못 잤어요. 하지만 모기 퇴치 스프레이와 모기향을 더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당신 말에 일리가 있어요. 로즈메리와 라벤더 같은 일부 허브는 자연적으로 모기를 쫓아준다는 걸 어디선가 읽었어요. 아주 좋네요. 모기에 맞서기 위해 그 친환경적인 방법을 씁시다. 이글 2-12번의 소재는 모기 퇴치 방법입니다. 두 사람 모두 모기 때문에 잠을 전혀 못 잔 상황에서 남자가 모기 퇴치 스프레이나 모기향을 더 사용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다고 하자 여자가 어디선가 읽은 로즈메리와 라벤더 같은 허브가 모기를 쫓아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Perfect. Let's take that eco-friendly way to fight mosquitos입니다. 따라서 2-1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벤, 내가 안경 쓰는지 몰랐어. 오, 안녕 셀리, 독서용으로 필요할 뿐이야. 독서용으로 안경이 필요하다고? 유감스럽게도 그래. 멀리서 보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요즘 작은 활자를 읽고 작은 물건을 선명하게 보는 게 힘들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나가서 상점에서 그 안경을 산 거야? 아니, 안과에 가서 눈 검사를 먼저 받았어. 그런데 나도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내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의 양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안과 의사가 화면 보는 걸 잠시 쉬고 이따금 눈 운동을 하라고 충고했어. 어떤 종류의 눈 운동? 그는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을 번갈아 할 것을 제안했어. 무척 간단해 보인다. 또한 눈으로 상상의 숫자 8을 벽에 그리는 것을 추천했어. 그는 이런 운동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 잘됐다. 나도 너무 늦기 전에 그것들을 당장 해봐야겠어. 이글 2-13번의 소재는 독서용 안경과 시력 유지 방법입니다. 작은 활자를 보는 것이 힘들어 독서 안경을 쓰게 된 남자에게 여자가 자기도 눈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것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자 남자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안과 의사가 제안해준 눈 운동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Great, I think I should try those right away before it's too late입니다. 따라서 2-1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잭, 어떻게 지내? 안녕 맥이, 다 괜찮아. 너는 어때? 글쎄, 나는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뭐라고? 난 네가 내 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그것은 금융계 일이고 너는 금융계를 늘 좋아했잖아. 알아. 하지만 난 더는 그것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지는 않아. 보수는 좋지만 숫자와 돈을 다루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해. 매우 지친 것 같구나. 맞아.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너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은 뭔데? 나는 동물과 함께 일하고 싶어.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지. 동물과 함께 일하는 일을 주위에서 본 적 있니? 집 근처에 동물보호소에 일자리가 났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 아, 그래? 거기 지원한 거야? 아직은 아니야. 내 현재 일을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지 잘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글 2-14번의 소재는 이직 고민입니다. 여자는 금융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수는 좋지만 하는 일이 지긋지긋하여 그만둘까 고민 중이고 좀 더 의미 있는 일로 동물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마침 집 근처 동물보호소에 일자리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자가 동물보호소에 지원했는지 묻자 여자는 아직 현재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남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Well, I'd say you'd better follow what your heart tells you to do 입니다. 따라서 2-1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에이미가 그레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레그와 에이미는 결혼했고 2주 후에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들은 짐을 싸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무엇을 처분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새 아파트는 그것들을 모두 보관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 차고에 보관된 도구와 기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이미는 그 물건 중 일부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므로 계속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수년간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선반 위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그는 그것들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이미는 더는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처분해야 한다고 그레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미는 그레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더는 쓰지 않는 물건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 하지 말아요. 이글 2-15번의 소재는 안 쓰는 물건 버리기입니다. 이사 가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골라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에이미는 차고에 보관된 도구와 기기 중 수년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계속 둘 필요가 없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레그는 그 물건들에 많은 돈을 썼다는 이유로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미가 그레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Don't try to hold on to things you don't use anymore 입니다.
따라서 2-1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6번, 1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6번에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명 여러분은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하는 것으로 묘사된 만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 아시나요? 사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동물원과 서커스단 코끼리 사육사들은 코끼리가 쥐를 보거나 자기 위로 쥐가 기어 올라와도 겁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화에 의해서든 동화에 의해서든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명백하게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낙타는 혹에 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을 저장하는데 혹을 사용합니다. 또한 두우에서 황소를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망토의 붉은색이 아닙니다. 황소는 사실 생명입니다. 그저 가장 많이 움직이는 물체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달려듭니다. 통념과 달리 타조는 방어 기제로 모래에 머리를 묻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금붕어가 3초 길이의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리머스 대학교 연구진은 금붕어가 석 달에 이르는 기억 범위를 갖고 있고 심지어 언제 점심 식사를 기대할지 학습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동물에 대한 다른 잘못된 사실을 다룬 짧은 영상을 봅시다. 이글 2-16번, 17번의 소재는 동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2-16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자는 흔히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만화에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 외에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동물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물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Common Misconceptions and Truth About Animals입니다. 따라서 2-1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동물이 아닌 것은 낙타, 황소, 타조, 금붕어는 언급되었지만 원숭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한 씨께 저희는 귀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가장 적합한 장비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귀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의 사업이 저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초기 논의에서 저희 직원 중 몇몇이 귀하를 만나기를 원했으며 그들은 마케팅 부사장 아이반 레이놀드, 저희의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인 글렌 피셔, 디자인 엔지니어 마일즈 번즈입니다. 아이반이 아주 길게 출장을 가기 때문에 저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8월 15일 약속을 9월 1일 주로 미뤄도 될까요? 9월 1일 주에 가능하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가능하시다면 저희는 아이반 없이 기존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와 장기적이고 상호 유익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칼 로스 드림. 이글 2-18번의 소재는 회의 일정 변경 제안입니다. 회의에 직원 몇몇을 포함하고 싶었으나 기존의 날짜에는 직원 중 한 명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을 9월 1일 주로 옮겨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회의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입니다. 따라서 2-1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소피의 심경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의 연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소피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상상하면 할수록 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문제를 풀면서 소피의 연필이 손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클레인 선생님이 자신에게 학급 친구들 앞에서 말해보라고 하지 않기를 바라며 뭔가를 휘갈겼었다. 연필 내려놓으세요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소피는 연습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따랐다. 소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보세요. 제 생각에 그것은...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할 수 없는 비웃음을 미루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21제곱이요 라고 말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라고 선생님이 소피의 고통을 연장하며 물었다. 클레인 선생님은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며 그건 틀렸어요 소피 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수업 종료종이 울렸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종이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 소피를 위로했지만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떨구며 말했다. 왜 나야? 수학은 최대한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글 2-19번의 소재는 수학 수업 시간입니다. 소피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 질문을 받게 되었고 대답했으나 답이 틀렸습니다. 그때 수업 종료종이 울리고 소피는 친구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피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불안함에서 좌절한, nervous에서 discouraged입니다. 따라서 2-1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2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수양을 쌓고 싶으면 새벽 4시에 즉시 잠에서 깨어 채소와 과일만 먹고 일주일에 7일 내내 12시간 동안 생산적으로 일하고 중세 금욕주의자의 삶을 흉내내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쾌락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한 법은 없다. 이러한 습관들의 대부분이 자기 수양이 되기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자제력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은 쉬운 도전에서 시작하고 그런 다음 그 위에 쌓으며 단계별로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5분 걷기로 운동 계획을 시작하거나 하루에 1개의 채소를 추가하고 사탕 하나를 빼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영양 계획을 시작한다고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그 일을 시도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잘 되면 더 큰 도전을 정하라. 새로운 당신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데는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글 2-20번의 소재는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을 위해 무리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도전을 시작으로 그 위에 새로운 도전들을 쌓아가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기 수양과 절제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2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1번 문제입니다. 밑줄 driving with the emergency brake o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혁명이 사실상 고화가 된 과학자 세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들 윗세대의 많은 구성원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학살당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그들이 미쳤다고 말할 선배 과학자들이 주변에 많지 않았다. 오늘날 대학원 학생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은퇴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과학을 하는 것은 비상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과학은 반항과 존중 사이에 균형을 필요로 하고 급진파와 보수파 사이에 항상 논쟁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의 학계에서는 균형이 없다. 과학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가는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연구대학에서 그야말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학이 분명히 혁명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글 2-21번의 소재는 과학혁명을 저해하는 원인입니다. 지금의 학계는 반항과 존중 사이에 균형이 없으며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은퇴에 가까운 보수적인 과학자들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과학이 분명히 혁명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혁명을 해낼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 제약을 경험하는 것 Experiencing restraints when trying to make revolutionary changes입니다. 따라서 2-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뛰어난 사진작가는 말에 단호히 저항하는 시각적 경험을 전할 수 있다. 작가 알버트 까뮤는 만약 우리가 삶의 수수께끼를 이해한다면 예술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말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말은 또한 언어를 초월하여 의식이 드러내는 것을 그 안에 붙잡아 두고 있다. 사진은 또한 피사체의 물리적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의 느낌과 감정적 무게를 전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제어함으로써 사진 기반 이미지는 자주 형언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매혹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얼핏 빠르게 보이고 반쯤 기억되고 부분적으로 이해된 우리 문화 이미지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과 감정에 접근하여 정체성과 사회 질서의 필수 구성 요소를 구성하는 개인의 정신적 조망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수도 있다. 이 글 2-22의 소재는 사진 기반 이미지입니다. 말이 이름을 붙이는 힘과 언어를 초월한 의식을 그 안에 붙잡아두고 있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사진은 피사체의 느낌과 감정적 무게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각적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남겨 개인의 정신적 조망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사진 기반 이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입니다. 따라서 2-2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팬덤의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중요한 개인차 변수는 과거 또는 현재 선수로서의 참여이다. 사실 팬들이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많은 초기 연구는 이 변수가 스포츠 팬덤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 중 하나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수십 년간의 연구는 팬덤과 운동 참여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입증했는데 결국 어떤 이들이 주요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면 운동 참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도록 이끈다. 즉 대규모 스포츠 행사로 인해 팬덤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중 스포츠 참여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스포츠 팬덤에 대한 더 흔한 비판 중 하나는 이러한 개인들이 소파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수동적이고 나무늘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은 이런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이 글 2-23번의 소재는 스포츠 팬덤과 운동 참여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스포츠 팬덤과 팬들의 운동 참여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연구 결과 주요 스포츠 행사의 영향에 대한 주장 그리고 스포츠 팬들의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들어 설명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스포츠 팬덤과 팬 운동 참여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 Close links between sports fandom and fan athletic involvement입니다. 따라서 2-2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듣거나 읽는 또는 심지어 자신의 사고 속에서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받는 많은 방식을 연구한다.
무엇이 훌륭한 증거를 구성하는지 알고 사람들이 증거나 훌륭한 사고가 아니라 속임수, 기만적인 논리, 그리고 그들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듦으로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비판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적 전념, 가치관, 편견, 문화,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배움은 파는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사는 것이며 사고의 자유는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지력이 있는 사고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지식과 사고에 대해 질문하고 평가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글 2-24번의 소재는 지력이 있는 사고입니다.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에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많이 있으므로 훌륭한 증거와 사고가 무엇인지 알고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평가하고 생각하는 지력이 있는 사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지력이 있는 사고가 여러분을 비이성적인 영향으로부터 구한다. Knowledgeable thinking saves you from unreasonable influences입니다. 따라서 2-2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2017년, 2019년, 2022년 5개국에서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했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각각의 국가에서 2017년과 2019년에 비해 2022년에 적극적인 뉴스 회피자 비율이 더 높았다. 2022년에 브라질의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한다고 말했고, 반면에 2017년에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자가 같은 응답을 했다. 2017년에 영국은 5개국 중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19년에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한 프랑스의 응답자 비율은 5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2019년과 2022년 사이의 비율 차이는 미국에서 가장 작은 반면 같은 해 호주에서 차이가 가장 컸다. 이 글 2-25번의 소재는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하는 응답자 비율 변화입니다. 2019년과 2022년 비율 차이가 가장 작은 국가는 1%포인트로 미국이 맞지만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12%포인트의 호주가 아니라 20%포인트의 브라질입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2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6번 문제입니다. 케넥스 맥켄지 클럭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클럭은 1903년 런던에서 스코틀랜드인 부모 마가레트와 케네스 클럭의 외아들로 섬을 무역을 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부모의 아들인 클럭은 어린 나이에 미술을 접했다. 그는 1925년에 옥스퍼드의 트리니티 컬리지를 졸업했다. 1931년 클럭는 27세의 나이로 애쉬몰린 박물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었고 3년 후 그는 내셔널 갤러리의 역대 최연소 관장으로 고용되었다. 1939년 독일과의 전쟁이 다가오자 그는 내셔널 갤러리의 소장품을 웨일즈에 있는 공습 대피소로 이전했다. 그는 또한 내셔널 갤러리에서 1년의 점심시간 콘서트를 도입했는데 그 콘서트는 큰 인기를 끌었고 나치즘에 대한 문화적 저항의 상징 역할을 했다. 1946년 클라크는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내셔널 갤러리에서 사임했지만 미술에 대한 강연을 계속했다. 미술관을 떠난 후 그는 1969년 자신의 TV 프로그램인 시빌라이제이션 덕분에 고급 문화의 대중적인 인물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 글 2-26번의 소재는 미술사학자 케네스 맥켄지 클럭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다가오자 내셔널 갤러리의 소장품을 웨일즈에 있는 공습 대피소로 이전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독일과의 전쟁이 다가오자 웨일즈의 예술품을 내셔널 갤러리로 옮겨왔다입니다. 따라서
2-2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7번 문제입니다. 2023 러버밴드 카 컴페티션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고무줄 자동차 대회, 우드게이트 고등학교의 연례 고무줄 자동차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만의 고무줄 자동차를 만들어 누구의 고무줄 자동차가 가장 멀리 이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것을 이 대회에 참가시키세요. 규칙: 3개 이하의 고무줄로 구동되는 차량을 만드세요. 공식 고무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고무줄은 10월 20일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선생님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는 폭이 1.5m인 직선 트랙을 따라 달리게 됩니다. 각 참가자에게는 2번의 시도가 주어집니다. 2번의 시도 중 더 긴 거리가 최종 점수로 사용될 것입니다. 상금 1위 $100, 2위 $75, 3위 $50. 대회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www.woodgatehigh.edu를 방문하세요. 이글 2-27번의 소재는 2023 고무줄 자동차 대회입니다. 각 참가자에게는 2번의 시도가 주어지고 2번의 시도 중 더 긴 거리가 최종 점수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2번의 시도의 평균 거리가 최종 점수로 사용될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2-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8번 문제입니다. 2023 Traditional Asian Performing Arts Competition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아시아 전통공연 예술 경연. 아시아 전통공연 예술 대회는 어린 학생들이 아시아 전통 무용과 음악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로서 역할을 하도록 열리는 연례 행사입니다. 시간 및 장소: 일시 11월 11일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 장소: 미들마운트 카운티 학술원 광장. 경연 연령 부문: 그룹 1 13세에서 15세, 그룹 2 16세에서 19세, 그룹 3 20세 이상. 경연 분야: 아시아 전통음악, 아시아 전통무용. 등록비: 개인 참가자 $50, 2에서 5인 참가자 $100 팀당, 6인 이상 참가자 $150 팀당. 유의사항: 수상자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될 것입니다. 1등 수상자들의 공연은 녹화되어 공식 웹사이트 www.mmculture.org에 게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info@mmculture.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글 2-28번의 소재는 2023 아시아 전통공연 예술 경연입니다. 수상자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수상자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입니다. 따라서 2-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 중 하나인 담수를 위해서 세계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물 수요는 10배로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최대 담수 사용자는 농업으로 여전히 사용되는 모든 물의 70%에 해당하며 산업은 약 21%를, 개인은 나머지 10%를 소비한다. 미래의 전쟁은 석유나 가스보다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벌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소수의 국가가 자원의 60%를 차지하면서 세계의 가장 큰 담수 보유고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개의 브릭스 국가,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 2개국이 포함된다.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수자원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대부분은 아마존 강에 있으며 러시아가 그 뒤를 잇는데, 러시아는 바이칼 호수의 전 세계 얼지 않는 담수 총 보유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브릭스 국가들의 태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글 2-29번의 소재는 중요한 천연자원인 담수입니다. 4번에 주절의 주어 a small number of countries 뒤에 수로 동사가 이어져야 하므로 making을 make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2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초제 사용은 침입종 관리라는 맥락에서 널리 퍼져 있지만 보건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사용과 관련된 알려진 위험 때문에 오히려 제초제를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여긴다. 토지관리자는 가끔 침범된 지역을 개간하기 위하여 풀을 깎고 땅을 갈아엎고 태우고 파는 것과 같은 기계적 방법을 단독으로 또는 제초제와 함께 사용하여 결국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적은 제초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불특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보건 프로젝트에서 가치없는, 유용한 것은 아니다. 회전식 경운기가 토양을 갈아엎을 때 그것은 제거 대상 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갈아엎는다. 민감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동식물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침범된 지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계적 제어는 비화학적 침입종 관리에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침입종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거하는 틀 안에서 대체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체 시스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패러다임이다. 이글 2-30번의 소재는 침입종 관리를 위한 기계적 방법의 한계입니다. 침입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의 특징과 한계를 다룬 글입니다. 제초제 사용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제초제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특정한 침입종을 대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동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든 보건 프로젝트에 효과적이지는 않으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2번의 worthless를 useful과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3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량 소출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자가 증폭적인 과정이다. 일단 새로운 투입제가 정착되면 농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과잉 생산하도록 야기하는 과정이 촉발된다. 이것은 농업경제학자 윌리아드 코크란의 기술 트레드밀 이론에서 설명되었다. 이 고전 이론은 농업기술은 초기 이익을 얻는 조기 이용자들이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더 많은 농부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함에 따라 전반적인 생산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여 농부들에게 훨씬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을 준다. 그러면 다른 농부들은 더 높은 수확량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소위 후발주자들, 특히 더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이들은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더 낮아진 생산물 가격으로 더 높아진 생산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농부들을 압박해서 농업에서 몰아내고 구매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확장할 필요가 있는 규모가 더 큰 농부들에게 농지를 판매하거나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소멸되게 한다. 이글 2-31번의 소재는 대량 소출 농업 기술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대량 소출 농업 기술이 어떻게 확대되며 어떠한 결과를 수반하는지를 다룬 글로서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자재가 투입되면 여러 농부가 이 기술을 받아들여 과잉 생산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농부들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받게 되며 기술 채택으로 인한 지출을 버티지 못하는 소규모 농부는 결국 대규모 농부들에게 종속되거나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자가 증폭적인 셀프 앰플리파잉입니다. 따라서 2-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근대기의 시작 이래로 유럽인들의 전세계로의 확장은 확실히 상업을 위해서든 전쟁을 위해서든 혹은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든 이 열매 혹은 저 열매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의해 제약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마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불합리성일 것인데 이는 기존의 욕망이 한계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욕망을 창출할 목적으로 한계가 극복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탐험과 무역을 연구하는 많은 역사학자, 특히 시드니 민츠가 자신의 영향력 있는 1985년 연구 Sweetness and Power, The Place of Sugar in Modern History에서 한 주장이다. 초기 근대의 세계화는 우리가 상상할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전에 공급이 부족했던 적이 있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상품을 나가서 찾으려는 유럽인들 사이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적지 않게 유럽인들이 본래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자신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었던 향료, 비단, 커피, 담배, 설탕, 그리고 많은 다른 상품들과 같은 사치품을 찾기 위한 탐사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글 2-32번의 소재는 불합리한 이유로 촉발된 유럽인들의 세계 진출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유럽인들의 확장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대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 보기 전에는 자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도 몰랐던 제품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는 요지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새로운 욕망을 창출할 Creating New Desires입니다. 따라서 2-3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브루스 F. 스키너는 미신을 믿는 비둘기 실험으로 알려진 획기적인 또한 아주 우스운 행동심리학 실험을 시행했다. 그는 배고픈 비둘기들을 세 장에 넣고 그것들이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제공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버튼을 치웠고 먹이가 20초마다 자동으로 제공되도록 전환했다. 그러나 이 새들은 행동이 곧 보상과 같다는 것을 학습했다. 그것들은 보상이 이제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대신 만약 먹이가 제공되기 바로 직전에 그 무리 중 어떤 새 한 마리가 우연히 그것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움직이게 했다면 그것들은 그 움직임을 먹이를 얻는 것과 연관시켰다. 더 많은 먹이를 바라면서 그것들은 그것을 다시 할 것이고 결국 더 많은 먹이가 떨어질 것이다. 그것들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먹이가 제공되게 하는 원인이라고 재빨리 믿기 시작했다. 실험의 비둘기들은 온갖 종류의 이상하고 의식을 치르는 듯한 행동, 다시 말해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거나 머리를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먹이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연관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이글 2-33번의 소재는 미신을 믿는 비둘기 실험입니다. 특정한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제공된다는 것을 비둘기에게 학습시킨 뒤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먹이가 제공되도록 바꿀 경우 비둘기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먹이 제공 시점에 자신이 우연히 취한 행동을 먹이를 얻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으로 착각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그 움직임을 먹이를 얻는 것과 연관시켰다. Associated that movement with getting the food입니다. 따라서 2-3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적 사고의 전형적 사례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수반되는 사고이다. 우리는 예컨대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신호등이 붉은색이 될 것이라는 예상처럼 그 환경에 존재하지 않는 자극에 반응한다. 우리의 사고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우리는 대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운전대를 어느 정도 돌려서 차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반응하게 하도록 하는 것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차를 조종한다. 우리가 수반되는 사고 과정을 의식하는 것은 바로 운전을 배울 때뿐이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야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배운 것이다. 운전의 많은 부분이 심적 표상이 아니라 운동 프로그램을 수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생각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우리는 동시에 대화를 계속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심지어 우리 머릿속의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나 곡을 창작할 수도 있다. 자동적 사고가 덜 일상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흔히 직관이라 칭해진다. 이글 2-34번의 소재는 운전 숙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동적 사고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자동적 사고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로써 운전을 배우는 동안에는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고 과정을 의식하지만 운전하는 방법을 완전히 습득한 이후에는 이러한 생각이 매우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심지어 운전 중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with is being aware of them입니다. 따라서 2-3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애착 스타일은 그 사람이 타인과 맺고 있는 사회적 유대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것은 아이의 부모와 같은 어린 시절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적으로 형성된다. 만약 아이와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보살핀다면 아이는 안정적인 애착 스타일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아이를 향한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아이는 불안정하고 회피적이거나 불안한 애착 스타일을 발달시키게 된다. 일단 습득되면 사람의 애착 스타일은 일생에 걸쳐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심지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까지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양육 방식은 아이가 자라는 시기뿐만 아니라 어떤 세대가 양육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그것, 애착 스타일은 아동기, 청소년기, 심지어 성인기 동안 사회적 두뇌 발달과 기술 습득에 관련된 단계의 많은 부분에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글 2-35번의 소재는 개인의 애착 스타일 형성 및 그 영향입니다. 어린 시절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 스타일은 변하지 않고 개인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어떤 세대가 양육하는가에 따라 양육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인 4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발적으로 들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정신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 날씨가 실제한다는 의미에서만 존재하는데 날씨는 비, 바람, 습도 그리고 관련된 현상들을 포함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쓰달락입니다. 우리는 날씨가 나의 여행 계획을 방해하고 있어 와 같은 말을 할 때 마치 날씨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무도 정말로 날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단락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는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 지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느끼는 것과 같이 뇌가 하는 일들의 집합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하고 계획하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뒤에 우리가 하는 것을 인도하는 정신이 있다는 강력한 인상을 받는다. B단락입니다.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는 이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라고
다시 말해 정신감각은 뇌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신은 날씨와 마찬가지로 단지 개념일 뿐이다. 그것은 무언가가 아니며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글 2-36번의 소재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닌 개념으로서의 정신입니다. 정신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날씨와 같다고 설명하는 주어진 글에 이어서 날씨가 실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현상을 포함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추가하는 C가 오고, 그 다음에는 정신 또한 날씨와 유사한 형태로 실제로 뇌가 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라는 내용의 A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경과학자의 입장을 설명하며 A에서 언급된 핵심 요지를 다시 부연하는 내용의 B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 A, B입니다. 따라서 2-3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구매를 하거나 미루거나 혹은 어떤 직업을 시작하거나 더 나은 직업을 위해 기다리는 것을 결정하는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며 기대되기로는 자신의 추론 능력 또한 사용한다. B단락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그 결정들은 하나의 패턴을 형성한다. 만약 물리적 물체들이 각각의 정신을 가지고 각각의 자유의지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라. A단락입니다. 뉴턴의 머리 위에 떨어진 사과는 중력 이론에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만약 사과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과는 내려오지 않고 자신이 달려있던 높은 위치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경제학의 주제는 자연과학의 주제와 달리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구성된다. C단락입니다. 경제학자가 기대하는 것은 개별 행위자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집단으로서 그들의 행동은 어느 정도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다. 보이지 않는 선과 같은 장치는 우리가 그것의 작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복잡성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글 2-37번의 소재는 집단이 가지는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결정 상황에서 개인은 추론 능력 또한 사용하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신의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에 이어 이러한 충동적 성향으로 인해 개개인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집단적으로 하나의 패턴을 형성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각각의 물체들이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경우를 생각해보라는 내용의 B가 오고, 자유의지가 없는 물체가 자연과학의 대상인 반면 경제학의 대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라는 내용의 A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으로서 개인들의 행동은 어느 정도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경제학자들이 기대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 A, C입니다. 따라서 2-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3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쩌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 수요에 영향을 미칠 단일한 최대 변수일 텐데 여러 면에서 가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의 가스 가격 책정은 여전히 석유 가격 책정과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유가는 국제가스 가격을 떨어뜨린다. 저유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 셰일 탐사 실행을 더 위험하고 수익성이 더 낮은 모험으로 만든다. 높은 시추 비용으로 인해 시추업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수정 시추 가격을 매몰 비용으로 여긴다. 그 비용은 이미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추업자는 가스를 생산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저유가는 증분 원가에서의 손실, 따라서 이익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추업자들이 천연가스를 생산하려는 의욕을 완전히 꺾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마도 미국 셰일 생산과 LNG 수출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지속적인 저유가 기간이다. 이글 2-38번의 소재는 저유가가 액화 천연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저유가가 이익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시추업자들이 천연가스를 생산하려는 의지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추업자들이 지속해서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5번 앞에 제시되고 있는데 5번 뒤에는 미국 셰일 생산과 LNG 수출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 흐름이 어색합니다. 5번 뒤의 문장은 주어진 문장이 기술하는 내용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3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측정에 있어서는 대상 지향적 조사와 사건 지향적 조사가 구별되어야 한다. 대상 지향적인 실행의 경우 청결, 시간 험수, 친화력과 같은 개인적인 자질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만족도의 판단이 구성된다. 그런 다음 평가 척도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확인된다. 반면에 사건 지향적 실행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순간 사건과 관련된다. 승객은 승차권 구매 경험이나 여행 그 자체와 같은 상황과 관련된 에피소드나 이야기에 대하여 숨김없는 개인적인 인터뷰를 통해 질문을 받는다. 이러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개별 단계에서 서비스 결함의 구체적인 사례와 원인이 결정된다. 그러나 조사 및 평가의 운영 비용이 그것에 맞게 높다. 대상 지향적인 조사는 반대로 표준화의 가능성으로 인해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더 쉽다. 그것은 또한 개별 자질 특성에 시계열을 적용하고 전후 비교를 보여주는 이점을 제공한다. 이글 2-39번의 소재는 고객 만족도 측정을 위한 두 가지 조사법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순간이나 사건에 관한 것이 사건 지향적 실행이라는 내용이 2번 앞에 제시되고 2번 뒤 문장의 These detailed analysis는 주어진 문장의 Open Personal Interviews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2-3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대부분의 음악이 우리 시대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대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술을 하는 것은 유의미한데 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의하려고 선택하든 대부분의 유럽 예술음악은 오늘날도 여전히 다른 이의 시대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예술음악은 다른 시대의 요구와 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전히 현악 사중주단, 교향악단,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아닌 어떤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 및 악기 조합을 위해서 작곡된다. 심지어 20세기 초의 악기 중 이 가장 기본적이고 어디에나 있는 악기, 그렇다 악기이다 인 마이크조차도 여전히 유럽의 진지한 음악계에 의해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역사적인 특이성, 다시 말해 자기 시대의 기술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이 관행은 다행히도 서구의 진지한 음악계에만 국한되어 있다. 인도 음악에서부터 재즈, 탱고와 록에 이르기까지 다른 문화 대부분의 음악은 기술적 변화를 통합해오거나 혹은 심지어 그 변화를 개척해왔다. 요약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는데 개방적인 다른 문화의 음악과는 달리 서구 유럽 예술 음악계는 기술의 현대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주저한다. 이 글 2-40번의 소재는 기술 사용에 있어 서구 유럽 음악계가 보이는 역사적 특이성입니다.
다른 문화의 음악과 달리 서구 유럽 음악은 오늘날의 기술에 기반을 둔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임플로잉이, 빈칸 B에는 컨템퍼러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1번, 4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1,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의학계는 대부분 평균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비율의 사람들에게라도 효과가 있다면 규제기관은 자주 그것을 승인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일반적인 진료소에 나타난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는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 혈액 희석제 와파린을 복용하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작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만약 여러분이 와파린이 뇌출혈을 그리고 어쩌면 사망도 일으키는 100명 중 1명에 속한다면 여러분은 그 정반대의 사실을 힘든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일반 의학은 각 개별적인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낮았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가오는 개인 맞춤 의학의 세계에서 이러한 접근법은 거머리와 동등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단순히 의사를 만나는 대신 여러분은 AI 에이전트와 짝을 이룬 의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두통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의 질병에 대한 여러분의 치료법은 그것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선택될 것이다. 여러분의 성별과 나이,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의 상태, 여러분의 신진대사 지표, 여러분의 유전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개인적 생명작용이 여러분의 의료 기록과 건강관리의 토대일 것이다. 이 글 2-41, 42번의 소재는 일반 의학의 한계를 극복한 개인 맞춤 의학입니다. 2-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의 생명작용에 대한 이해가 낮았을 때는 기존의 일반 의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AI 에이전트에 기반을 둔 개인 맞춤 의학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일반 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개인 맞춤 의학, 일반화된 의료의 극복 Personalized Medicine, Overcoming Generalized Medical Care입니다. 따라서 2-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2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지는 않으며 적당한 비율의 사람들에게라도 효과가 있으면 규제기관은 그 약을 승인한다는 설명을 통해 일반 의학이 환자 개개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개별화된 접근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번의 accurate를 low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 44, 4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3, 44,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라이언은 모퉁이를 돌아 거슬러 아장아장 걸어 들어갔고 거기서 그는 갑자기 멈추었다. 그의 작은 입이 떡 벌어졌고 라이언의 눈에서 나는 빛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의 반짝임에 비할 만했다. 그가 거기에서 본 것은 크고 빛나는 장난감 트럭 2대였다. 하나는 트레일러 트럭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다리가 달린 소방 트럭이었다. 다른 선물 꾸러미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다려야 했다. 그는 단지 2대의 장난감 트럭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내 남편인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 아들을 보고 있었다. C 단락입니다. 나는 누구의 눈이 더 밝게 빛나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 저것들은 너를 위한 거란다, 라이언. 마이크가 말했다.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자극의 전부였다. 라이언은 장난감 소방 트럭에 올라타서 거실을 3바퀴 돌았다. 그리고 그는 뛰어내려 배를 깔고 엎드리더니
장난감 트레일러 트럭을 밀면서 엔진 소리를 냈다. 그는 정말 어린아이 같아. 나는 이미 라이언과 함께 바닥에 있던 마이크에게 말했다. 나는 이들 둘 중에 누가 더 재미있어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라이언에게 열어야 하는 다른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했다. 삐달락입니다. 각각의 선물에 라이언은 행복하고 신나 보였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단지 그의 트럭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장난감 트럭들에는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특이한 어떤 것이 있었다. 이 장난감 트럭들을 만드는 회사는 장난감의 표준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대부분 학교 버스에 쓰이는 노란색이었다. 그러나 라이언의 장난감 트레일러 트럭은 남색이었고 그의 소방 트럭은 와인색이었으며 은색 사다리가 달려있었다. D단락입니다. 사실 라이언의 장난감 트럭들은 현재 가게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달랐다. 그것들은 오래되고 단단한 금속으로 된 것이었으며 마이크가 어렸을 때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놀았다. 약 한 달 동안 마이크는 그 트럭들을 새 것처럼 만들기 위해 닦고 수리하고 사포로 닦는 일을 하면서 퇴근 후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차고에서 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들을 다시 칠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사랑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다. 라이언은 어린이 천국에 있었다. 이글 2-43, 44, 45번의 소재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특별한 장난감 트럭입니다. 2-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이언이 거실에서 장난감 트럭 2대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A에 이어 라이언이 이들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신나게 노는 상황엔 C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선물들에 행복해하지만 라이언은 장난감 트럭을 가장 좋아했으며 그 장난감 트럭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내용의 B가 오고 그 장난감 트럭이 마이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것으로 마이크가 라이언을 위해 새 것처럼 다시 만들었다는 내용의 D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C, B, D입니다. 따라서 2-4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4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E는 마이크를 가리키고 나머지 모두 라이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2-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라이언의 장난감 소방 트럭은 와인색이었으며 은색 사다리가 달려있다고 했으므로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라이언의 장난감 소방 트럭에는 와인색 사다리가 달려있었다입니다. 따라서 2-4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